이제 선거가 긴장감이 굉장히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개표만 기다리는 입장이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미쳐버리겠어요. 투표율 중요하죠. 그렇게 박근혜의 게이트 속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이 이런 선거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으로서 전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선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우리가 촛불 집회 때 청와대 담을 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던 이유가 선거로 바꾸자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말자 앞으로. 6.25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피 흘리는 거 싫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정당 그들에게 투표를 하는 행위, 저는 그건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무언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못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할 사람들을 뽑아주는 행위.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올려보자는 게 선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관성적으로 그래도 박근혜 당 후보를 찍는다면 그것은 정말 자살행위다. 그럼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당 후보가 또 당선된다면 뭔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월호 같은 사건 또 나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월호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렇죠. 바꿀 이유가 교통사고는 늘 나는 건데 어쨌건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 다 잡고요. 마음속으로 좀 굳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의 준에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 민변에서 박근혜 7시간에 관한 기록을 보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어떠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내줄 수 없는 거,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거거나 대통령 기록물이거나 등등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그것을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봉인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정보 공개 대상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에서 30년까지. 그래 지금 박근혜 7시간 경우는 사생활 관련한 건데요. 30년도 지정이 됐다 그래요. 30년 동안 아까 말한 두 가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걸 들여다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30년 동안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수사 정황이 마지막에 기록을 까봄으로 인해서 모든 덮여졌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록이 그 안에 남아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통화 기록이나 어떤 보안 통화나 아니면 CCTV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그 안에 청와대 안에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봉인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기보다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 사실은 200석인데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자유당 애들하고 새누리당하고 손잡고 그리고 바른당의 일부가 손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까졌잖아요. 국회의회에서 국정원이 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월호 사건은요. 특검이든 뭐든 다시 동원돼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고등법원에서 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단초들을 많이 잡아서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저는 한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박근혜는요. 여러 가지 폐악질로 탄핵된 일종의 폐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안보랑 정말의 연관이 있는 뭐 노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대화록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생활에 관한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그 이유로 탄핵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런 사생활적인 기록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고당한 국무총리 차기에 할 사람이 지정이 안 돼갖고 대행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위고됨으로 인해서 대행한테 또 대행을 시킨 것도 정말 대행 같지 않은 대행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정해야 될 부분까지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대행을 해버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봐더라도 그 지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게 먼저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물 자체가 뭐 북한하고라든지 미국하고라든지 외교 관계에 연관돼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서 정당한 근무 시간에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을 사생활로 묻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문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청와대에서 한번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해 이러이러한 걸로 뭐뭐 했다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서면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황교안이 지금 4월 2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국무회의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 국무회의 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범국민적인 감신사인데 그거를 뭐 사생활이란 이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30년 동안 못을 박아놓는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국가 보안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김정은 만나고 있었나? 제가 그 2013년 8월 13일에 NLL 관련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건 고등법원 영장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사본을 출력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열람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청구가 됐었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열람이 됐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만들어냈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승객의 탈출 기피였답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탈출을 기피해가지고 그 모든 참사가 났다는 게 청와대가 주장했던 참사 원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작 내지는 명령에 관련된 기록들이 다 있겠죠. 이번에 단순하게 우리가 7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번에 봉인된 문건이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련 사안들을 그러니까 세월호를 언급했던 그 모든 7시간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7시간 언급하거나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기록을 다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까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고맙게도 이 인간들이 증거를 한꺼번에 모아줬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숨겼어. 니들은 보지 마. 이거는 관심 가질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줬다.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건 내가 꼭 가본다. 앞으로 1년 안에. 사람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열려요.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보도 보셨습니까?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대행이 봉인했죠.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습니까?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도나도 문재인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면 압도적인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거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밝히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 꼭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꿀 이유가 교통사고는 늘 나는 건데 어쨌건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 다 잡고요. 마음속으로 좀 굳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 민변에서 박근혜 7시간에 관한 기록을 보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어떠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내줄 수 없는 거,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거거나 대통령 기록물이거나 등등 있는데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정당, 그들에게 투표를 하는 행위, 저는 그건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무언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못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할 사람들을 뽑아주는 행위.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올려보자는 게 선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관성적으로 그래도 박근혜 당 후보를 찍는다면 그것은 정말 자살행위다. 그럼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당 후보가 또 당선된다면 뭔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월호 같은 사건 또 나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월호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긴장감이 굉장히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개표만 기다리는 입장이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미쳐버리겠어요. 투표율 중요하죠. 그렇게 박근혜의 게이트 속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이 이런 선거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으로서 전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선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사실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우리가 촛불 집회 때 청와대 담을 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던 이유가 선거로 바꾸자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말자 앞으로. 6.25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피 흘리는 거 싫다.